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만 준비하면 안 돼요. 공무원만 준비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강진군도 문화관광재단 설립하면서 크게 일대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강조드리고요. 이따 가서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해법도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의외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최영수 교수님하고 김상주 교수님은 제가 한 번씩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약속한 50분 정도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MBC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행사를 지금 방송을 해주기로 했고요. 물론 정규방송 뉴스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행사를 방송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강인옥 대표님 지금 유튜브가 나가고 있는가요? 한 30분 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유튜브 우리 신한신문 대표님께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제가 한 분을 꼭 소개해 드려야 할 분이 계십니다. 항상 저의 행사에 든든합니다. 벚꽃시의 이런 말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넘버 2이신 우리 배석인 경제교육장님 가시라고 해서 저 계십니다. 네. 시장장으로 바꾸실 분이신데 제발 가시라고 그러셔도 많이 교수님 드려야죠.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처음부터 벚꽃시 의장님부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 현재 벚꽃시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많은 정책 가운데서 의장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정책 하나만큼은 내가 의장으로 있을 때 꼭 좀 결론을 내렸으면 쓰겠다, 어느 정도 과시적인 성과를 봤으면 쓰겠다 하신 그런 그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의 역할이 있고 의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시장이나 의회나 똑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복리정치, 시민이 잘 살게 하는 것이 똑같은 공통의 목표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의회가 뭐냐? 의회는 뭐를 해야 되냐? 이 지자체는 왜 만들었고 의회를 통해서 뭘 기대하냐? 제가 볼 때 의회라는 조직을 믿었습니다. 첫째는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축은 본연의 업무인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양날의 축입니다. 지역구 활동, 시민을 대표해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 제가 의장으로서 의장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벚꽃시의 변화를 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첫째는 정책팀을 만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의원은 지역활동도 똑바로 해야 되고 본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똑바로 해야 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일, 그것이 중앙정책이면 중앙정책이 우리 목포시에 필요한 정책이 가지고 내려와서 목포시의 정책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 이러려면 정책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목포에 꼭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만들어서 중앙으로 올려야 됩니다. 정책으로. 저는 이거를 분수효과라고 그러고 위에 정책이 내려오면 납수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분수효과와 납수효과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정책적인 마인드가 의원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뒷받침해 주신 팀이 의회 내에 반드시 필요해서 저는 목포시의 정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도 이 조직을 달라고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들 한 사람한테 똑바로 깨어 있으면 시장님이 업무를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시장님도 더 이렇게 세밀히 안 살피셔도 의회 의원들이 깨어 있으면 더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팀 하나 만들어주는 것, 절대로 이것은 우리 목포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책팀을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 의회가 기본적으로 열린 의회여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저는 좀 막힌담을 받냐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을 제가 고시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800억 결과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본청도 고민을 하고 의회도 고민하지만 800억이라는 큰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시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정책기금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공청이 됐습니다. 또 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 개통이 돼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린다, 화장실이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지속적이고 좀 더 발전적이고 외국분들이 목표를 다시 찾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은 정책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열린 의회의 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회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은 기본적으로 민원, 시민에 대한 우리 견제 감시 이게 바탕 위에 반드시 정책 개발 그리고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열린 의회 이런 부분을 지향을 해야 된다. 저는 제가 의장으로 있으면서는 목포시 의회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의원님. 예, 저는 우리 목포 김영 의장님께서 의회에 대한 그런 집중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국가가 해야 할 일,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아까 우리 무안군이 지금 메마로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신청이 있어서 이게 저는 이제 사업은 최우선으로 두고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최근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다문화 가족 문제입니다. 저는 이 4년 동안 하면서 작년 제 7대 때도 이 다문화 문제를 좀 적극 지원했고요. 다문화 가족 문제가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다문화 가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이대로 놔두면 결국 우리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분들이 우리 보편적 생활을 하는 우리 가정 안에 정화된 자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와 같이 동화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문화 가족 어려움을 아실 겁니다. 첫째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나이 차이. 그래서 이분들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은 전부 전달형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인성 교육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 애들이 학교에서 가져오면 어머니가 외국인이라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애들이 보통 애들보다 학력이라는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이 애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동화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다음에 성장이 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7대 의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 어떤 것이 문제있는가 그래서 저는 수시로 우리 다문화 가족 담당 지원센터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다문화 가족이 어떻게 하면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토론회 비슷하게 저희들이 간담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포괄적인 지원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거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 더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대한 관심 가져주시고
행정에 도움을 좀 주셨으면 다행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판지 또 교도직 2분만 하나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 신앙 국민 중에 35%가 고령화입니다. 농사를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의장 임기 동안 이 탐욕록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주력 상품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를 중점적으로 1인당 한 40만 원 정도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집행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 또 알다시피 우리 신안군은 다른 시군하고 떨어져가지고 다 이렇게 낙후된 것보다도 참 행정력이 참 정말 힘듭니다. 배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하면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복지 문제 또 이런 서비스 문제, 질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안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신안군 비금면이지 고향입니다. 그래서 신안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는데 유탐용 신재생인지 제가 보방송국 1년 6개월 동안 이슈토크라는 프로그램을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매주 30분 정도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PD하고 작가한테 부탁을 해서 신안군 관련 여객선 공영제 좀 열화시키자 프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안군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유탐용 신재생 에너지 여객선 관련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이순희 기자님. 네. 해남부터 많죠? 네, 많죠. 민선 7기를 들어서 해남 분쟁이 역동적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의회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견제할 것은 견제를 해서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8대 군의회 의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지방분권 대안은 전문가 초청을 강령과 현지 탐방을 통한 연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방분권을 이해하고 지역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연구단체에서 꾸려질 것인데요. 연구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복지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해남이 7년 연속 출산율이 제1위입니다. 전국에서. 취약계층에 더욱 배려하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불편함이 없는가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데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해남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해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새정치 들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이죠. 따뜻한 정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소문대로 대단하신 점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0분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가 끝나면 바로 그 행운권 추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행운권을 아마 한 장씩 받으셨을 텐데 미처 받으시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밖에 나가 계시는 안내데스크에 아마 행운권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180석 정도 되는데요. 의원님이나 시장님은 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은 바쁘셔서 가셨기 때문에 행운권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로또 정도는 아니지만 훌륭한 작품을 집에 이렇게 되게 소장해 놓은 것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야 됩니다. 의장님.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 김현 의장님 그러면 예. 진행을 하시고 싶은 얘기 끝으로 마음껏 하십시오. 자유스럽게. 예. 저는 저 본인 다음에 또 뽑아주십시오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나시죠. 저는 아까 우리 옛날에는 동쪽이 높았고 서쪽이 낮아서 그런 표현을 우리 썼습니다만 현재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00대 기업 중에서 7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 다 수도권 중심.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 서울을 포함한 이런 정책으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는 비수도권 쪽에서 크게 봐서는 힘을 합쳐야 돼서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어떤 이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우리 전남 서남권. 전남만 비교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북부가 서남권으로 해서 이 전남 서남 가장 낙후되어 있는데 이 전남 가장 낙후되어 있는 이 전남 서남권은 더 특별하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게 일이라는 것이 우리 합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서로 쪼개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통합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각자 나뉘어서 쉽게 말하면 쪼개서 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통합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까 우리 최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통의 역할이 있습니다. 공동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남권에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수개월 동안 토론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만들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도 거기에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만 좀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행정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 예로 들자면 관광도 합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계시는 신안군하고 목포하고 연대에서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연안 여객선을 해가지고 목포도하고 이렇게 하면 수익을 어떻게 나누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공동의 사업, 공동의 목표 이런 것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로 우리 전남 서남권 이렇게 가야 되는가? 행정통합 참 말씀거리기가 힘듭니다만은 계속 가야 되는가? 남북 통일을 하려면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민간에 대한 이렇게 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신안과 목포를 제가 두 개의 시군을 놓고 보면 신안 국민의 60%가 목포 시민의 60%가 신안 국민이고 많은 교류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행정통합을 안 됐지 이미 문화나 이런 부분은 다 통합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시군에 어떤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정말 목포 이 서남권의 10년 또는 30년 이후를 보고 우리 같이 이 지역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이런 시점이 저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예. 간단히 앞전에 우리 최영수 교수님이나 김상철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깊이 새기고 그 문제는 그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딸려 있다.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일이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공동체 또 관광 공동체를 상설하고 활성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3개 시군, 4개 시군에 각각
그 자원, 관광 자원 내지는 경제상 관광이 이루어지면 결국 경제적으로 경제가 같이 동달아 발생하는데요. 지금 이 세 개 시군의 자원이 모아지면 분명히 우리 전남권도 동북권 못지않는 그런 충분한 먹는 건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안에 대한 관심, 목포가 큰 집으로서 만용물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좀 미지한 그런 부분도 사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분수들이 모이려고 있는 행정협의체가 3개나 있어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또 영산강풍지역 행정협의회, 또 어촌지역 시장 분수협의회, 이런 좋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거의 없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목포, 무안시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남까지 되는 협의도 있고, 협의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 지적하셨던 우리 교수님이나 연구원님 지적했던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상설하고 해서 이걸 하나로 묶으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미환 의장님께서 그 행정통합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을 한다. 또 목포 같은 경우는 뭐 땅이 적어서 개발하지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안이 개발한다고 해서 무안만이 개발이 그 수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서남권 다 동시에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공동체, 관광공동체를 좀 상설하고 이걸 또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군공항 전투 비행장 문제를 좀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 무안군이 어떤 그 수혜를 더 받기 위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반대 의사를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그 반대 의사 중에서 큰 이유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무안군의 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는 축농수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70% 이상이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시다시피 230km라는 그 해안선에 모든 우리 80% 이상이 거기에 관광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골프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온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KTX가 이미 우리 무안공항을 경유하기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 그렇게 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군공항이 되면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비행장은 전투 비행장이 아니라 유사시에는 전투 비행장을 쓰겠지만 현재는 훈련 비행장입니다. 적게는 하루에 40회, 많게는 200회, 평균 120개 120개 2,000개 겁니다. 공항에서부터 우리 북한까지 직선거로 14km 안 됩니다. 아마 강주 가보셨으면 알 겁니다. 엊그제 제가 강주에서 MBC하고 인터뷰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비행기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역이익이 중이다고 목포의 선배님 저한테 야 그거 받아들이지 누구는 왜 종국 받아들이고 그건 안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그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이미 아마 93년도에 우리 목포공항 사고 아실 겁니다. 그 7월 16일에 있었던 항공사의 사고, 그걸 계기로 해서 94년도 우리 항공정책이 기본정책을 94년도에 결정했거든요. 그때 5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2006년부터 10년까지 3차년 종합계획에 우리 무안공항 국제공항이 거점공항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군공항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미 그 항공 종합 개발 계획에 의해서 1994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과 우리 민간공항 이전은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민간공항은 좋은 것을 받고 군공항을 안 받는다고 저희 무안군에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항공단지 조성, 아까 관광 공동체 내지는 경제공동체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엮어지면 무안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금 사실은 그 아웃반도 나가는 관광객이
지금 현재 한 80만 명 되거든요. 올해 한 10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내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펜투어를 시작하기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 무항공만 할 게 아니라 인근 시군이 같이 나가서 한다면 더 큰 효과가 될 거거든요. 그런 국제공항, 중요한 공항에 전투공항에 들어있으면 사실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무항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산업부 발전을 위한 거니까 우리 여기 계신 연령 형성층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무항군이 반대하는 부분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배 신한부위원장님. 예, 지금 신한부는 진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우리 분들이 신한군을 많이 홍보해 주셔야만이 우리 또 신한군의 또 노령화가 되고 또 심각한 35% 이상이 어르신애들이 농산물을 원활하게 팔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늘 신한이 좀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만 하루하루 변화가 있습니다. 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다 이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순희 전. 네, 서남권에서 가장 먼저 직받았고 접근성을 이거 분야로 봤을 때는 관광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관광 자원을 남도만이 특성 가진 콘텐츠로 엮어낸다면 전국 최초의 관광지로 변화가 된다고 봅니다. 방금 우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분하고 여러 지역 같이 간다면 우리 서남권이 정말로 아름답고 발전할 수 있는 이 관광 분야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각 지자체의 고유 개성을 살리면서 연계될 수 있도록 공통점을 찾아내면서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서울에서 해남만 보고 오지 않습니다. 목포나 무안, 강진, 안도, 진도 여러 가지 두루두루 구경하고 가시려고 올 테지 절대로 한 군데를 집어서 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물관 교류 같은 데 사업이랑 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해서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실무 차원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남과 하원 신안 앞에 간 연결 도로가 개설되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완성되면서 천사대교 개통 못지않는 엄청난 변화가 몰려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근 군이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이고 서로 긍정적으로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남군도 이웃군과 상생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노력해서 나가겠습니다. 좋은 시책을 공유하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다들 의정 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자주 뵙지 못했던 군의회 의장님들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서남권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 시대를 여는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남군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메인 마이크가 조금 방전이 된 것은 어쨌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분들 두 분을 모셨는데 최영수 교수님 간단하게 마무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이렇게 선왕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리에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선왕권이 같이 공동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한 3개의 단계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방광이라든지 레이저, 그다음에 랠리, 취향이 1단계지 않겠냐.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스텝 바이 스텝 2단계가 오는데,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농수 축산업에 대한 공통 방안,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요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통적인 방안, 이렇게 선왕권이 공동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3개인데, 오늘 여기서는 1차적으로 관광 분야, 관광 웰빙, 휴양, 레이저만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관광과 어떤 휴양 이런 부분을 선왕권이 같이 공동하려면 이게 좀 각자의 어떤 입장이 틀리다 보니까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목표의식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비전 선포가 필요하다. 물론 전남도도 관광에 대한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